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건강 오네요 시간입니다. 방송 전에 미리 보내주신 질문부터 또 실시간 질문까지 모두 해결해드릴게요. 네, 자, 첫 번째 상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과성의를 운영하고 있는 저는 36살 남자입니다. 10년 넘게 인쇄소에서 편집 작업을 하다가 2년 전부터 과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문서 편집을 할 때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초기 목 디스크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에 물리치료 받고 괜찮아졌거든요. 그런데 최근 긴장을 하거나 신경을 쓰게 되면 목덜미, 승모근이 뜨거워지고 코를 풀기만 해도 징 하는 소리가 나는 듯한 두통이 납니다. 거기다 두통이 한번 시작되면 몇 시간씩 머리를 잡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초기 목 디스크 진단을 받으셨죠? 그럼 목 디스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직업적 요인도 있으셨고요. 그렇네요. 전형적인 그 경추인성 두통이긴 합니다. 네. 하고요. 그래 해도 일단은 머리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진짜 머리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 감별하셔야 됩니다. 감별하셔야 되고 진짜 머리에 문제가 없다면 이제 경추인성 두통에 준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목 디스크를 이미 진단을 받으셨고 한때 나은 그 기록이 있긴 있으시지만 예. 목 디스크에 대한 이 추가 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목 디스크가 이제 만성화돼서 이제 치료가 좀 잘 되지 않는 그런 목 디스크화 됐을 수도 있고요. 다시 진단을 했을 때 목 디스크가 더 심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좀 더 자세히 더 해보시고 치료를 목적으로 좀 집중을 해서 치료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원을 하셔서 이제 머리에 문제가 없는지 MRI도 찍어보시고 경추의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진단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담 한번 받아볼게요. 두 번째 상담이고요. 은행에서 창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29살 여자입니다. 학창 시절 허리 디스크로 고생을 하다가 시술을 받고 호전이 됐는데요. 그런데 은행 일을 시작한 후에 퇴근 시간이 되면 마치 목을 고정한 듯한 느낌이 들면서 등 전체가 딱딱해집니다. 낮엔 두통이 없는데 유난히 밤만 되면 머리가 움직이는 대로 두통이 따라다니는 것 같아서 괴롭습니다. 맥주를 한 잔 마시면 잠자는 데 도움이 되지만 점점 독한 술을 마셔야 겨우 누울 수 있어 걱정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 일단 맥주를 드시네요. 그러네요. 네, 맥주를 이게 아까도 불에 비유를 했는데 맥주를 드시면 불에 기름을 붓는 꼴입니다. 두통이 더 그래서 심해질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는 좋을 수는 있어도 예. 악순환으로 계속 가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몸은 이 쇠사슬처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당겨지면 쭉쭉 다 당겨지는 구조고요. 일단 허리 디스크도 있으셨다면 흉추나 이 경추 그러니까 목 디스크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십니다. 거기에 대한 진단이 더 자세한 진단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경추인성 두통이 99.9% 의심된다 하더라도 머리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렇죠. 반드시 혹시모를. 예. 먼저 감별해야 됩니다. 그 MRI 검사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예, 아무래도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스스로 좀 술에 의존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다음 분 보면요. 이분은 이제 저희가 짚어드렸듯이 두통약에 의존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올해 64살인 어머니께서 매일 비슷한 시간에 두통약을 드시는데 처음에는 통증을 참는 것보다 약을 먹는 게 낫다는 말씀을 어디서 들어서 신경을 쓰지 않았거든요. 벌써 3개월째 두통약을 마치 영양제처럼 복용을 하고 아이고. 계십니다. 요즘은 자다가 바늘이 목덜미를 찌르는 것 같아서 놀라면서 잠에서 깨는 일도 많고 심장 박동처럼 머리 전체가 울리고 두드리는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셨어요. 64세 어머니신데 목덜미가 나오죠. 이것도 경추인성 두통이 의심이 됩니다. 네. 의심이 되고 어머니 두통약을 너무 많이 드십니다. 영양제처럼 드신대요. 네. 이런 경우에는 두통약이 이제 안 듣습니다. 나중에는 점점 더 많은 약을 복용해야 되고 이제 나중에는 신경 안정제까지 드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붕 뜬 상태에서 이제 사시게 될 확률이 높고요. 이런 경우에 나중에 우울증까지 동반이 되십니다. 아하. 그래서 이거는 경추인성 두통이든 실제 머리에 문제가 있어서 두통이 생긴 거든
좀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약에 의존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치료를 먼저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상담도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은요. 52세 중학교 체육교사입니다. 배드민턴과 족구 등 생활체육을 즐겨 하는데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부터 고개를 들 때마다 찌릿찌릿하고 우두둑 소리가 나더니 아침에 일어날 때 누군가 머리를 잡고 있는 것처럼 일어나기 어렵고 자다가 식은땀까지 흘립니다. 일과 중에는 감기 몸살처럼 머리에 열이 나고 누군가 이마를 노크하는 것 같은 두통이 자주 발생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이런 두통도 보면 얘기만 들어보면 네. 거의 증상이 굉장히 심해 보입니다. 예. 심해 보이고 무슨 뇌에 염증이 있는 것처럼 뇌수막염이나 뇌염처럼 열도 나고 근데 대부분은 그런 병은 이제 흔하진 않고 실제 그런 병이 있었다면은 이미 병원에 가 계실 거고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목에서 기인하는 두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이 빈도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이분은 약을 많이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병원에 방문하셔서 일단 검사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제 다음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고3인 저희 딸은 미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그림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더니 주말이나 휴일에 하루 종일 그림만 그릴 때가 있습니다. 최근 공부를 하던 딸이 악 소리를 질러서 가봤더니 고개를 돌리다가 오른쪽 목이 뚝 하면서 누군가에게 눈을 맞은 듯한 통증이 연속해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미술학원에서 종종 머리부터 등까지 오른쪽 부분만 심한 통증이 온다고 합니다. 하셨습니다. 어릴 때 생긴 경추인성 두통은 오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을 확 돌리면서 악 소리가 났다고 하면은 이제 목 디스크도 있을 수 있고 네. 아니면은 내장성 통증도 있습니다. 내장성 통증이요? 이 디스크 자체가 터지진 않아도 이 손상이 오면서 경추인성 내장성 통증으로 인해서 두통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경우는 놓쳐지는 경우도 많고 만성적으로 쭉 흘러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100% 맞진 않지만 이분도 검사를 진행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참 이렇게 목이 예민한 부위입니다. 네, 우리 머리 무게를 견디는데도 고개를 15도 이상 정도 숙이면 약 5kg 정도의 하중이 더 추가된다고 하는데요. 스마트폰 많이 보게 되면 고개를 60도 정도 숙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20kg의 쌀을 목에 이고 있는 것과 비슷한 결과라고 하니까 평소에 목 관리, 바른 자세 정말 유념하시고 챙기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잘못된 자세가 부르는 경추인성 통증에 대해 자세하게 배워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들어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예. 두통이 있는 경우, 이제 경추인성 두통, 즉 목에서 기인하는 두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잘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약을 먹는다든지 그냥 참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오랜 시간 좀 묵혀 두시고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미 병원에 왔을 때는 좀 치료가 어렵게 되는 그런 상태가 돼서 오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두통이 생겼을 경우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좀 한 3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된다 싶으면 좀 기민하게 반응을 하셔서 검사를 진행하시고 조기에 좀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조기 치료를 권해드렸던 신경외과 전문의 황철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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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이처럼 경추가 중요한데요. 다음 주에는 몸의 중심의 척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약해지고 소모되는 척추인데 20대 이후부터 노화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다음 주 건강 좋은 날에서는 퇴행성 척추증에 관해서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네, 퇴행성 척추증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여기 자막 나오고 있죠. 여기로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음 주 이 시간에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건강 좋은 날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단계가 완화가 됐습니다만 계속해서 책임감 있게 개인 방역 수칙은 철저하게 지켜주셔야겠습니다. 네, 그럼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6시 1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